오늘 그 강의 주제를 당군조선 체제가 남북 통일 방하는 이유, 여기에서 사실은 남북을 저는 빼고 싶었어요. 남북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아시아의 통일,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통일을 할 수 있는 그 체제가 당군조선 체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남북이라는 말을 넣어야 좀 와닿지 않겠냐 해서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넣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의 남북 통일 그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통일을 하자. 이렇게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 평행선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체제가 없겠느냐. 그것을 찾아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군조선 체제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남북통일과 당군 정신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제가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환웅 단군은 신이 아닌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거죠. 우리가 신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신격화해서 문제가 된다. 두 번째, 환웅 당군은 인명이 아니고 관직명이다. 제가 그 통일교육위원 할 때 위원이라는 그 표현이 단군이냐 또는 뭐 환웅이냐 환인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이름들이 다 있었다. 환인은 7분, 환웅은 18분, 당군은 47분의 영도자들이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3301년간, 배달조선은 1565년간, 당군조선은 2096년간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합해서 7000여 년이 되는 영속된 역사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광역이 얼마나 넓으냐. 남북이 5만리고 동서 2만리의 강력을 다스린 왕조였다. 남북 5만리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가 5만리입니다. 그리고 2만리 정도라면은 우리 전체의 5분의 2 정도가 되는 그런 엄청난 강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조였고, 그것은 곧 한반도의 400배나 되는, 그래서 이것을 따지면 러시아 대륙, 그 다음에 중국 현재 전체 대륙, 그 다음에 일본, 이런 것들 모두가 포함되는 그런 강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대단한 우리의 그 조상들이었다. 이 점을 전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국 정신이 어떤 정신이었길래 이렇게 유구한 엄청난 역사의 기간을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냐. 그리고 그 정신을 알아야 정치체제가 어떻게 그런 정치체제가 나왔느냐. 그 다음에 그런 정치체제 안에서 통치기구, 통치 목표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다음에 경제체제가 어떻게 됐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 경제체제를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 다음에 건국 정신이 어떤 정신이었길래 그런 종교와 문화와 교육의 내용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그 왕조가 왜 망했냐.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곳의 나라와 백성은 다 어디로 갔냐. 우리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전부냐.
사실은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그 강역에 있던 그 우리 선조들의 후손들이 지금 다 그 땅에 있다. 그래서 우리만이 한민족이라고 주장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북한이 함께 공유할 통일의 길, 이것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인류가 다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사상이며 그런 정신이다. 이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선 당군조선의 건국 정신이 뭐였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는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이 필요가 없죠. 수능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이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번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가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가이라는 말을 우리가 대충 생각을 했는데 가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더라는 얘기죠. 홍익인간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홍익인간 그런 그 정신으로 홍익인간을 실천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다. 예? 오늘 이게 천부경을 해주신 분 내가 대접을 하고 싶은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환인천재께서 우리 환웅 천왕께 가이 홍익인간, 가이란 말을 붙였다 이거야. 홍익인간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라. 왜? 황국 말년에 땅이 좁고 척박하고 인구는 많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종족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 그 싸움이 일어난 것을 호랑이와 곰의 싸움으로 비유된 내용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한이 있는 겁니다. 홍익인간 세계를 이루고 싶었는데 이 한일공호를 떠나는 한이 있는 거야. 한. 그래서 가히 홍익인간. 그래서 이 홍익인간 정신은 한국으로부터 배달조선으로부터 당군조선에 이어지는 건국정신이다. 당군조선만 건국정신이 아니고 한국으로부터 배달조선으로부터 당군조선에 이르는 이런 일관된 건국정신, 통치사상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가위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가위, 네. 가위 그러니까 이게 오르륵 가짜. 홍익인간 세계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황천왕께서 가는 곳이 어디냐? 지금 이제 뭐 여러 군데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제가 종합적으로 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요하지방, 요소, 요동지방이었다. 그 지역에 있어서 우리 저 선친께서 만주 쪽에 사셨어요. 우리 선친의 이야기로는 지평선에서 해가 떠가지고 지평선으로 해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광활한 그런 대지였다 이거죠. 뭐예요? 그래 그런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고도는 5,000m 그런 그 산 골짜기로 다 있는 그곳에서 그냥 광활한 그런 곳으로 갔다. 가히 홍익인간 세계를 이루기 위한 환경을 찾아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홍익인간을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 크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덕을 쌓는 인간 사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이 박찬희 원장님께서 내신 책 중에 네 번째 책 97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저 박찬희 원장님께서 20년이 됐습니까? 30년이 됐습니까? 30년 가까이 연구한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초등학생도 알아보기 쉽게
우리 스승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초등학교 안 다니는 시골 할머니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 말은 뭐냐면 위하여 살아라. 위하여.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은 사회를 위해서, 사회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는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하늘을 위하여 살아라. 이 홍익인간 정신이다 이것이. 그러면은 이것을 또 어려운 말로 정치 사상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였냐? 공생, 공영, 공의주의, 이 홍익인간 사상을 정치 사상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상이다.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보태서 공치주의다 이거죠. 공치주의. 홍익인간 사상은 공치주의다. 화백으로 치양생. 그러면은 자, 정치 체제가 민주공화정이다. 민주공화정으로, 공화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화백으로 추대를 했다는 거죠. 영도자를 화백으로 추대를 했다. 그럼 이 화백이 도대체 무슨 말이요? 도대체 화백이 무슨 얘기요? 그래서 이걸 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화백을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그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다 돌려가지고 찍게 하는 거 있죠? 원판에다 찍게 해갖고 그 꽂히면 그거에 대한 선물 주는 거. 그게 몇 가지 색으로 되면 7가지 색으로 돼 있어요. 그걸 휙 돌리면 무슨 색이 됩니까? 하얀색이 돼요. 하얀색. 여러 가지의 색을 칠해서 돌리면 하얀색이 돼요. 그와 같이 여러 의견들, 여러 생각들, 여러의 주장들을 모아가지고 하나같이 흰색처럼 하나로 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화백의 추대를 받아서 오가, 즉 모든 대중들의 5명의 대표를 뽑았다. 그 5명의 대표가 우리의 영도자는 누구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정했다. 추대를 했다. 이것이 공화정입니다. 우리가 일반 서양 역사에서 말하는 민주공화정은 BC 510년경에 로마 공화정이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로마가 망해가지고 언론들이 그 로마 황제를 추대를 했던 것이 로마 공화정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우리는 3600년 전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공화정을 했다. 추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그 단군의 역대표를 보면은 우리 저 박찬용 원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김용돈 선생의 책에 이렇게 참 자세히 뽑아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단군 시조가 있고 그 두 번째 단군에는 태자가 이어받았어요. 세 번째도 태자가 이어받았는데 네 번째도 태자가 이어받았고 나오고 5가족의 양가에서 추대를 받았어요. 양가에서. 그 다음에 또 6번째 6대 단군은 우가에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대 단군은 양가에서 추대를 받았다. 그 다음에 8가에서는 비록 없어요. 그 다음에 태자가 받았고 다시 우가가 받았고 태자가 받았고 우가가 받았다. 기록에 의하면 태자니까 당연히 세습을 한 게 아니고 태자라도 이 왕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분을 우리가 영도자로 세웠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겠냐? 번영할 수 있겠냐를 따져서 추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고가 나요. 22대 때 이 색돌루라고 하는 이 친구가 원래 태자예요. 태자인데 오가에서 추대를 하려고 하니까 반기를 드는 겁니다. 내가 영도자가 되겠다. 반기를 들어서
22대 이후로는 계속 태자가 이어받는 겁니다. 여기 태자가 쭉 이어받는데 이때만 해도 태자가 하더라도 오가만큼은 대중에서 선출을 했는데 여기 47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냐면은 이 친구가 반기를 들어서 오가 장관들도 내가 직접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망하게 되냐? 바로 이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가까지도 지명을 하고 세습제로 하다가 보니까 거기를 따르던 전 78개의 나라들 그리고 사만, 마한, 변한, 진한 이 사만에서 굳이 여기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세습제로 하는데 굳이 따를 필요가 없어. 그래도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갈란다. 이렇게 되니까 패권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 그래서 이때부터 신라와 백제가 싸우기 시작을 하고 또 마한과 진한이 싸우고 이런 싸움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그냥 막 그 세습제, 백두혈통의 세습제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얼마 못 간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만 화백회의라는 것은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로 모은다. 그것이 마치 7가지 색을 하나로 돌렸을 때 하나의 하얀색이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과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든 것이 화백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햇빛이 하얗지만 이것을 프리즘으로 붙여보면 7가지 색이 나와.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다수결의 모순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여기다가 무슨 씨를 뿌릴까? 이것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정하겠다. 이 엄청나게 모순이죠. 이 중에 농사 지어보신 분, 그분이 한 분밖에 없다면 그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모순인 점도 있다. 그 다음에 정치 방책은 정사를 일으키며 하백보다 앞선이 없고 덕으로 다스림의 책화보다 선한 것이 없다. 이건데 이 말은 쉽게 하면서 영도자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먼저 화백회의에서 협의에 의해서 이번에는 이걸 합시다. 이것이 정사의 출발이다. 이걸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으로 다스림에 있어서 책화보다 선한 것이 없다. 이 책화가 뭔 뜻이냐? 이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손해본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 정책을 실천을 했는데 이 정책 때문에 여러 사람이 손해를 봤다 이거야. 이것은 정부에서 배상을 해요. 변상을 해주는 것. 어느 사람이 손해본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치기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응? 그런데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5가 이후에 8가가 있어요. 8가. 8가가 여기에 셋이 더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은 호가, 호랑이 족속. 그 다음에 운가, 그 다음에 응가가 있어요. 응가. 그래서 이 운가는 행정부, 행정수반을 했고, 호가는 치안 담당을 해. 치안 담당. 우리 경찰 같은 거. 응가 이게 매 있죠, 매. 이것은 군사 담당을 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은 5가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권세에 있어서 행정은 권력을 겸해서는 안 된다. 행정이 권력을 겸하기 때문에 부정 비리가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정치는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입법부에서 지금 얼마나 행포가 많습니까? 그런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맨 위에 분직 지제, 직책의 한계를 정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정치를 공개했다. 명지우 정사란 말이 사실은 삼륜부서의 부서 중에 6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이. 명지우사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정치한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나라가 어떻게 정치에 나가는지를 밝게 알아야 된다. 밝게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정치를 공개했다는 얘기예요. 밝게 공개했다는 거야. 그 과정까지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도 밝게 공개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치 목표는 어디에다 두고 정치를 했냐? 일무관차 불이자. 한 사람도 섭섭하고 답답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정치 목표요. 그럼 한 사람도 섭섭하고 답답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인권이 보장돼. 인권이. 네가 태어나기를 상놈으로 태어났는데 이 자식아, 네가 뭐가 불만 있어? 남존 여비 때는 네가 여잔데 무슨 할 말 있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이렇게 멋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냐? 친소무별. 친하고 친하지 않음에 차별이 없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이 출세하려면 아주 그냥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이 있어야 어떻게 삐집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때는 뭐냐? 친하고 멀다 해서 차별을 두지 않겠다. 그 위치에 두면 누가 제일 잘할 사람이냐? 누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사람이냐를 가지고 인재를 채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상하무등. 제가 상하무등이라는 말을 어떤 모임에 가서 했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이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고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는데 그게 전혀 계급이 없으면 그게 뭔 사회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인도의 지금 카스트 제도. 여기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많이 해소됐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각 층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제일 문제는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계층이 뭐냐면 불과촉천민. 그 사람에게는 그냥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그 사람은 촉수를 손에 닿지 말아야. 그 사람한테 이 조금이라도 어떤 것이 닿으면 큰일 날 거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줄 때도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그 사람 보면은 재수 없다고 그냥 그 사람한테 귀에다가 방울을 다 달아갖고 나타나면은 방울 소리 들리면은 그 사람 안 보려고 숨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인종차별. 그 다음에 이 계급차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인구의 80, 90% 가까이가 종이고 상놈이었어요. 그렇게 차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 6,000년, 7,000년, 만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상하무등. 이건 생존권, 인권에 해당된 얘기다 얘기죠. 그 다음에 남녀 평권을 했어요. 남녀의 권리가 같다. 노소분역. 이북에 노역을 해봤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 사람이나 늙은 사람은 똑같아가지고 무슨 똑같은 얘기냐면 자금량이 똑같아가지고 그날 하루에 해내야 될 자금량이 노인이나 어린 사람이나 병약자나 젊은이나 똑같이 해버렸다 이런 얘기요.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마련했어. 그 다음에 자성화락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스로 성공해서
기쁨을 느낀다. 성취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죠.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죠. 그런 세계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권을 다 보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서운한 것이 있고 원한이 있으면 이게 공무원 밖에다가 신원목이라고 소원을 비는 나무를 하나 거기다가 세워놨다 이런 얘기죠. 그 앞에 가서 계속 서 있었는지 거기다 뭐 문서를 내달았는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는 현실 정치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러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단군 정신으로 정책을 펴나가자. 그래야 된다. 경제체제는 어떤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냐. 땅은 정전제를 했습니다. 정전제가 저는 말이죠. 조선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 누굽니까? 정도전이가 그 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또 뭐 중국의 아무개가 하는 걸 정도로 생각했는데 정전제는 사실 6, 7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최초로 했어요. 우리 환웅천왕께서 저 태백으로 가자마자 정전제를 했다. 정전제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물정자식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것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가구당 그 배당이 되는 곳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공적인 땅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 변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가 400m야. 이게 400m, 400m가 평평한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평평한 땅이 없는데 어떻게 정전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한웅천대가 태백으로 갔던 그 태백 지역에는 지평선에서 해가 떠가지고 지평선으로 해가 지는 광활한 평야였다. 그것을 나눠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가족이 농사 지을 만큼 이게 계산해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한 가족이 가져갈 수 있는 이것이 22마지기더라고. 22마지기 정도면은 한 가족이 먹고 살만 하잖아요. 제가 그 조그만 농사 지어 보니까 충분하겠더라고. 그러면 요 가운데는 뭐냐?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 독거노인, 과부,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마을 공동체에서 그것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나눠줘라. 너희들의 밭에 가기 전에 여기부터 들려가지고 챙겨라. 그 중에 절반을 나라에다가 대라. 이렇게 된 이 멋있는 제도였어요. 저는 지금 정전제를 하자 이런 정신으로 가자. 그 다음에 공치산업을 했어요. 공치산업. 공치산업하고 공산산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공산 함께 생산한다야. 협동농장 모두가 같이 가서 이런 개념이 아니야. 공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빗살무늬 토기를 좀 생산해낸다든가 비파동검을 생산해낸다든가 했을 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이 빗살무늬 이 토기를 몇 개쯤 생산할까? 어느 정도 크기를 몇 개쯤 생산을 할까? 어디다 보관할까? 이런 것을 각 전문 분야별로 요즘 표현한다면 마케팅 전문가, 생산 전문가, 구매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해서 산업을 했다 이거야. 이것도 화백산업이다 이런 얘기. 화백산업을 했다. 야 이게 저는 딱 몰라요. 어떻게 이 오래전 그 시절에 이런 제도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 아까는 노소라고 하는 개념을 노인과 젊은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하면 소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소질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저 원장님처럼 이걸 하는데 모두가 그 소질 없어요. 특별한 저기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직업의 자유에 노련한 사람, 노인이 아니고 젊은 영감님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검사니 뭐 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한테 영감님이라고 불렀거든. 거기에는 소질이 없지만 다른 데는 또 소질 있는 사람. 이래서 제가 기업에 있을 때 해보니까 어떤 친구는 일을 하는데 소질이 대단히 있어. 소질이 굉장히 좋아서 불러다가 너 이번부터 팀장을 한번 해라. 아이고 절대 그건 안 된다. 저 팀장 시킨다 하면 저 사표 냅니다.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야, 팀장 하는 거 다 좋아하는 거 아니구나. 저는 시키는 일은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팀장은 못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자의 소질이 있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달란트가 다 다르다. 달란트가.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했어요. 이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신시라는 것이 어떻게 신시라는 말이 나왔냐. 시라는 말은 요즘에 시 하면은 목포시 또는 서울시 하는 시로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시는 장을 의미해요. 장이 섰다 이거야. 시장이 섰다. 그래서 신시라고 하는 것은 신 때문에 생긴 시장이었다 이런 얘기죠. 천재를 지내기 위해서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에 속한 나라에 지금 천재를 지내겠다고 통보를 해서 그들이 다 모여서 생긴 시가 바로 신시다 이거죠.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 경제 체제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요화, 요동, 요서 지방을 내가 살펴보니까 여기가 얼마나 천혜의 요지냐. 요즘으로 말하 같으면은 두바이 같은 거지. 두바이가 산유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바이에 석유가 안 나요. 두바이에는 석유가 1%나 1%. 그런데 두바이가 지금 세계적으로 대단히 부유하잖아요. 왜? 물동의 중심이 됐어요. 물동에. 그런 것이었다. 그 다음에 세금은 20분의 1을 썼어요. 20분의 1밖에 안 받아. 그러니까 서로 거기 와서 살라고 그래. 서로 거기 와서 사업을 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 20분의 1 세금마저도 여기 있어. 경제 목표가 뭐냐면은 무일민기한. 이 말을 풀었으면 춥고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한다. 예? 가난한 나라도 못 구한다?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세운 이 나라는 춥고 배고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겠다는 것이 정치제도, 경제제도의 목표였다니. 이렇게 멋있는 참 우리 조상들의 저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집사람이 임영웅이 팬이에요. 임영웅이 팬. 그래갖고 임영웅만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임영웅가 최근에 뭐 콘서트인가 뭘 하는데 하루에 35억을 벌었대요. 난 그 정도까지 벌어본지는 몰랐어. 35억을 벌어, 하루에 35억씩을 벌어버렸대. 야, 이 로또하고도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럼 뭐 노래 좀 잘 부르려고 35억을 벌어버렸대. 그것이 여러분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라에서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일은 인기가 없어서 박봉이야. 집에 가면은 바가지를 켜. 그런데 왜 그 일을 하려고 하겠어? 그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쪽팔리지 않게 살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요. 응?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한두 사람이 그냥 모든 부를 거머쥐니까 공산주의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자 축구 배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정신이 공산주의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종교문화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의 신문관이 어땠냐. 신문관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일신강제 이뇌 하나님의 신이 너희들의 뇌 속에 강림에 계신다. 내려와 계신다. 일신강제 이충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바로 네 마음에 네 머릿속에 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는 일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야, 그런데 내가 어제 그저께 부도지 강의를 하는 데를 갔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상과 서양 기독교 사상을 비교 분립을 딱 해서 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서양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다고 한다. 그런데 부도지에서는 땅의 젖을 먹고 지유를 먹고 인간이 살았다 한다. 이렇게 다르다. 여러분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우리 선생님은 점심 뭘 드셨어요? 맛있게. 네? 맛있게 잡수셨죠. 맛점 하셨죠. 그 맛점 재료가 어디서 나온 거야? 땅에서. 흙에서 나온 거잖아. 그것이 땅의 젖이죠. 똑같은 소리야.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았다. 그것이 땅 젖을 먹고 살았단 말이나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던 말이나 똑같다 이 말이요. 네? 그러면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자는 거예요. 중기일귀 모두가 하나 되자는데 갈라치기 하면 되겠어요? 이론론과 이원론으로 갈라치기 하면 되겠냐고. 이론론과 이원론의 공통점을 찾아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홍익인간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지유와 흙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그 공통점은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구나. 지금도 우리는 지유를 먹고 살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들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것이 꼭 틀리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 16절이구나.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똑같은 말 했는데 불교에서 뭐래요? 불성이 너한테 태어날 때부터는 불성이 있어. 아니 천도교에서 뭐 인내천 사람이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양명학에서 왕양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성인의 그 소질이 처음부터 있다. 이걸 안 시켰을 뿐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소리잖아.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기독교는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할 때로부터 적어도 4,000년이나 후에 불교도 마찬가지야. 4,000년 후에 불성이 있다. 이거.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묻어두지 않고 계속해서 계승에 내려왔더라면은 쓰잘데기 없는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 찾겠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생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그 주장에 코가 끼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헌금을 내다 바치고 그 아까운 시간들을 쫓아다니면서 맞아요. 그러냐. 맞아요. 그래서 이 당군 정신을 중심 삼고 남북이 통일되고 세계가 통일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천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낸 거 모든 국민이 거기 가서 제사 지르고 앉았으면 일은 누가 해? 응? 영도자가 대표로 가서 천재단에 가서 절을 했어요. 국민의 본보기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다 하는 것을 전 국민의 대표로 영도자가 가서 당군 천황께서 만이산 천재단에 가서 자빈이 거기에 함부로 오지 못하게 삼낭성을 만들어가지고 삼낭도로 배치해서 경계를 쓰게 했잖아요. 다음에 신앙 목표가 뭐예요? 신앙 목표가 천계지민이 되는 거예요. 천계지민. 천계지민이 뭡니까? 천계지민.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을 지키고 이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천계지민이라고 해요. 이 천계지민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 그래서 천계지민이 되고 뭘 하라는 거예요? 성통공활하고 재세기하고 홍익인간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었다. 신앙교육의 목표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헌금 많이 하면 이게 아니요. 그 다음에 교리 달달 외우고 있으면 그게 아니요. 그런 거 몰라도 홍익인간 정신으로 아까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옆에 사람을 그냥 훔쳐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든 것이 홍익인간의 이 신앙의 목표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지금 3시인데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방법. 교회 안 가면 큰일 날 거를 생각하는데 아니야. 제가 신앙을 집에서 수행을 해라. 집에서 기도를 해라.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했던 스스로 수련해라 말로. 그래서 소도 경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 수련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쳤어요. 제가 해서 집에서 수련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소도 경당에서 만들었다. 3대 단군께서 주요 지방에 다 소도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소도 제천. 우리가 집에서 신앙을 하고 집에서 수련을 하고 하늘을 모시는데 마을 공동체는 어떻게 할 거냐. 마을 공동체가 함께 신을 모시는 곳, 그것이 소도 제천이다. 소도에 모여서 마을 공동체가 합해서 하늘을 모셨다 이런 얘기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 자, 일본 도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마쓰리 축제입니다. 마쓰리라는 말 자체가 신을 모신다는 말이에요. 신을 모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가마가 있죠. 이 가마. 가마를 신사에서 신을 이 가마에 태워가지고 도쿄 시내를 지금 구경시켜 드리는 거예요. 도쿄 시민들이 이렇게 다 메고. 이런 문화가 사실은 제가 볼 때 소도 제천 문화가 지금 일본에 아직 흔적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숭조, 조상을 모시는 요 방법이 있어서도 우리 조상들 그렇게 생전에 모시던 정성으로 신이 찾아배우는 예의로 그 다음에 후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자세. 이게 이걸 제가 특별히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수에 대한 공수해서 절을 한다고 용산구청장이 저 용산구 구민일보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추석 달다 놓으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어요. 그거의 시비를 누가 했냐면은 충효사상 뭐 총재인가 한 사람이 누구 아버지 죽었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이렇게 오른손 위로 가게 된다고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 공수에 대한 예가 사실은 조선시대 때 이런 것들을 통일하자, 이 자세를 그렇게 해서 어느 선비가 내놨는데 찾아보니까 이것이 우리 단군시대 때 이미 공수에 대한 예가 있었어요. 공수. 그래서 여기 보면 교모자 우모 점자 자노 점해,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왼손의 밑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의 위치가 여 밑에잖아. 밑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왼손 엄지 밑으로 가고 거기에다가 가우수 작태극평이다. 가우수 오른쪽 손이 왼손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하면 꼰대들 되는 거예요. 꼰대. 젊은 사람이 들어보지도 않은 걸 니가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왜 하냐? 아이, 틀린 걸 갖고 오른타고 그냥 구청장을 혼내니까 또 구청장은 또 이게 도대체 맞는다고 해야 돼, 틀린다고 말을 못하고 그냥 벙어리가 되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되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걸 고집하고 주장하는 꼰대들은 되시 마십니다. 그 다음에 36대례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 애인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경천, 숭조, 애인. 애인이라는 게 뭐냐? 좋아 사랑해 하고 쓰다듬어 주는 게 애인이야? 이거 잘못하면 요새 성추행으로 몰려갖고 여기 잡혀가. 애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우리 조상들은 애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어. 3일식고, 3윤, 5개월, 8조목, 부서, 참정계경. 이 내용들이 뭐냐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요령,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8조목이라는 게 여기 뭐냐? 당군 왕검께서 개국을 하시자마자 마한 변한 지난 삼한의 백성들에게 8가지는 지켜라 하고 정했어요. 8가지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백성 아니요? 이렇게 했던 8조목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애인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는 효가, 가정의 효도하라. 이 가정의 효도하라는 것을 참 하면서 이게 지금 송호수 선생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그 마을의 가장 연장자가 선창을 하는 거예요. 선창. 쫙 해서 풀었으면은 대중에게 선사해가는 너희는 가정에서 효도에 힘쓰라. 가정에는 부모를 모시고 찾아가 있으니 성심과 공경의 정성으로 위하며 지성으로 제사를 모시고 급본에 보답하며 손님을 공경스레 대접하여 유익끼리 잘 지내며 자제에게 가르침을 본하여 뛰어난 재주를 길러라. 다 이것이 인륜가의 제일 큰 것이니 효는 사랑하고 순종하는 애절이니 감히 닥지 않으랴. 그래서 대중이 일제히 네 하고 응답하고 그렇게 하는 놈은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겠습니다 하고 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제히 응답하고 부자 축지 하고 절을 했다. 두 번째 절에는 우유 형제
형제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해야 되냐? 세 번째 신우사후, 또 큰 절하면서 신우사후에 대한 것을 그 공동의 대표가 선창을 하면은 딱 따라서 마지막에 그렇지 않은 놈은 쫓아내겠습니다. 자를 쫓아내도 좋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어요. 이게 장날 소도경당에 가가지고 마을별로 그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고 만들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비전에 이거 전번에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좀 시간이 가라갔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희라는 말 아까 질문하신데, 가희, 우리 조상들이 78개국 4만을 거느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가희할 수 있는 선진 문명과 선진 그런 기술과 그 다음에 이런 무기 같은 거, 그리고 글이 있어서요. 녹도 문자, 가림토, 이런 문자가 있었어. 그래서 그 나라들이 모두 다 스스로 품겨오는 거요. 공격해갖고 내 말들하고 종으로 갖다 부린 것이 아니라 여기 오면은 잘 살게 해주니까, 문명을 가르쳐주니까, 기술을 가르쳐주니까, 모두를 보호해주니까 거기에 풍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다시 한번 가히 홍익인간 세계를 만듭니다. 그건 이미 됐어요. K 선진국가잖아. 선진 기술, 우리의 한글, 우리의 또 이 K 컬처, 우리 우리 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융합, 이런 것들을 모두. 민도. 민도. 우리 민도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높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계를 지도하고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다 있는 상황이다 현재. 다만 남북이 통일이 되지 않았어. 지네 나라도 통일 안 된 주제에 무슨 너무 이러니까 우리는 빨리 통일을 영원해야 된다. 우리 모두 통일할 수 있는 마음에 이런 불붙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등불 다시 한번 켤 준비를 합시다. 자,